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는 모두 장기 투자? NO! 밸류밴드 하나면 중단기 매매 타이밍도 완벽히 잡아낸다. 밸류밴드 창시자 신가치 투자의 혁명,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길라잡이, 나무누 멘토의 워렌 버핏 2.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금요일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나무누 멘토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건강과 삶에 아주 좋다는 거 아시죠? 웃을 때마다 칼로리 소모가 되다 보니까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요. 건강과 그리고 긴장도 많이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자연 치료 효과까지 있어가지고요. 감기 등 이런 질환에도요.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데요.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 이상구 박사 엔돌핀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들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웃으셔야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웃으면 좋다. 내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웃음의 가장 큰 약은요, 상대방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요, 오늘 같은 장, 참 웃기가 힘든 이번 한 주 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은 그래도 곧 지나가리라. 이 시장은 그래도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느긋하게 보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요. 저희 대박 플러스 시즌2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웃음은 앞으로도 계속 빵빵 터질 거라 저는 확신하도록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먼저 어떤 내용들 있는지 보기 전에요.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포트폴리오 상담, 기타 기법 관련 궁금한 내용들 어디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우선 전화번호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11에서 2번입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이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www.cntv.co.kr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번 좀 붙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2031.64포인트, 전일 대비 2.47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요, 강세로 마감이 되었죠. 0.18포인트 상승하면서 577.66포인트. 환율은요, 1.8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1044.4원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자, 오늘요, 장 초반 코스피 시작할 때 분위기 어땠어요? 아유, 삭막했습니다. 그죠? 코스피 시작할 때 분위기 아주 삭막했었는데, 그래도요, 강한 이 복원력들을 보여준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요, 외국인들 거래부터 좀 체크해 보자면은요, 외국인들이요, 이렇거든요. 지금 7일 연속 매도가 나왔어요. 그죠? 7일 연속. 1000억, 2000억, 이렇게 와장창 매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왜 매도했는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매도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죠?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 오늘 나온 리포트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이야, 30조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100조, 90조, 엊그제 같은데요. 30조 얘기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거죠. 6월, 7월 달에 삼성전자를 많이 샀던 이유는 이익도 적정한 이익이 그때도 분명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죠? 이익도 분명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때 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배당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영업이익이 30대로 떨어지면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싹 날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가의 차익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배당에 대한 부분까지 떨어지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누가 또 사고를 쳤습니까? 현대차, 그죠? 야, 10조. 한전 땅 10조에 와장창 인수한다고 나오니까 한국전력은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끝도 없이 올라가요.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현대차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확실한 거라고 그랬어요. 불확실한 게 제일 싫다. 근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게 추정치보다 더욱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확실해지기 시작한 거고, 현대차의 10조 배팅, 10조 5천억 배팅은 또한 완전히 돌발적인 거죠. 돌발적인 내용이 나오면 중장기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은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내용이 있지 않는 아주 안정되고 예측된 범위 하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만 선호하게 되죠. 이 두 종목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 사실은 나머지들이라도 가야 돼요. 그죠? 나머지들이 가야 되는데, 나머지 가려면 어떤 거 있으면 소재산업재, 크게 말하면 손해산업재 경기민감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방어주, 그죠? 경기방어주, 필수소비재. 이 두 가지 섹터가 있는데, 경기방어주가 음식료라든가 이런 거, 유통, 굉장히 많이 갔죠?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격 부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소재산업재, 뭐 조선철강, 기계화학, 건설, 에너지 이런 것들은 가격이 굉장히 싸요. 가격 매력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 뭐예요? 뻥 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라? 이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주축이 흔들리고 실망감을 줬다. 넌 나에게 목욕값을 줬어. 이래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빠져나온 상태에서 경기 방어주를 이제는 더 이상 당기기에는 너무 가격적인 부담이 큰 상태에서, 그러면 싼 요거라도 사야 되는데, 요걸 사려고 하니까 지금 조선도 수주가 나온다는데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에너지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2분기 바닥이 쳤다고 봤는데 3분기에도 조금 아직까지 미심적인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가만히 지금 싸니까, 싸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그냥 들고 있다가 오를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장기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정리를 버리고 아예 단기적으로만 대응할까? 이 부분이 계속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요, 어떤 외국인들이 팔았느냐? 사실은요, 중장기적 투자하는 외국인이 팔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투기적인 매도가 나온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중장기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나왔는데 단기적인 투자 외국인들은 들어왔느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주가의 흐름이 나오냐면 주가가 뻥 떨어졌다가 단기 반등은 세게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반등이 세게 나오더라도 다시 주가가 안정적으로 간다는 것은 이 중장기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다시 컴백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수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잘 살펴봐야 되지만 이들의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는 게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철저한 저평가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자리이면은 확실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번 주 순매도는 이러한 내용들이, 제일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오늘 자리가요, 이 기술적으로 딱 121선 물리는 자리죠. 예. 딱 121선 물리는 자리였어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반등 나왔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수가 이 정도 라인이라면 차트가 121선이 아니라 지수가 2030포인트가 깨지는 라인이라면 이거는요, 두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가격에서는 좋다. 다 안 좋은 내용들이 있더라도 내가 사들어갈 만한 충분한 가격이라는 것을 오늘 시가에 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요, 오늘 삼성전자가 어떤 2%대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 그럼에도 지수는요,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그렇지만 소폭 내림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급락한 업종들 두 가지도 역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은행 업종이죠. 은행 업종이, 한번 큰 충격을 받았고요. 또 하나가 뭐죠? 증권 업종입니다. 그럼 은행 업종과 증권 업종, 이게 왜 떨어졌는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KB금융 한번 볼까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보겠습니다. 자, KB금융이 일정 부분 이번 주 한 주간은 잘 버텼어요. 버텼다가 오늘 4% 이상 급락이 들어왔습니다. 자, 은행주 왜 떨어졌을까요? 오늘 왜 떨어졌을까? 요거예요. 10월 달에 뭐 한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10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지난번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예대 마진이 어떻게 됐냐면, 대출 금리는 확 떨어지고, 예금 금리는 조금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은행이 이익을 봤다고 봐야 돼요.
근데 또 금리가 내려가면은요, 이제는 어떻게 되죠? 대출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면 사실은요, 누구한테는 좋아요? 증권업종에는 분명히 호재입니다. 그죠? 증권업종에는 분명히 호재란 말이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 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증권업종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호재이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되죠? 많아지게 된다. 많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호재인데 증권업종은 왜 떨어졌는데? 뭐가 흔들리니까? 지수가 외국인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요, 두려움에 대한 매물이 나온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4%대 떨어졌단 말이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락이 나온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처음에는 조정이다가 이제 두려움 때문에 투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떨어질 자리가 없죠. 떨어질 자리 없습니다. 저는 이 44,000원에서 43,000원 이 구간은요, 정말 걱정할 필요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다가 4만원 깨지면 어떡하지? 4만원이 깨질지 안 깨질지는요, 저는 모릅니다. 사람, 전문가도 몰라요. 신은 알 수 있을까? 그것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얼마까지 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까지 가면 어떠냐고, 올라올 건데.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은 증권주, 은행주, 지금도 절대 버릴 타이밍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떨어졌다고, 어이구, 이거 다음 주 좀 무서운 거 아닌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이런 자그마한 파도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계속 이제 언급해드렸던 건 뭐예요? 현과 아우가 있는데, 거래소가 쉴 때는 코스닥이 움직일 수 있는 분명히 바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래소의 주도주군들이 쉬게 되면 코스닥이 뭐가 움직인다? 테마주들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근데 이 테마가 이번에 한 단계 좀 바뀌었죠. 누구요? 알리바바의 시대가 또 열려버렸습니다.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 대거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요, 언제냐면 개인들이 선호하는 주도 저가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는 구간에서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딱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이 사실은 테마 구간이죠. 근데 이 테마 구간에서의 종목들의 상승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추격 매수는 절대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장 정리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고요. 지난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한섬이고요. 27.3% 수익률입니다. 아주 높은 수익률 나오고 있네요. 도레이케미칼 26%대. 자, 위메이드도요, 13%, 그리고 세아베스틸도 7%대, 퍼시스도 5.7%로 아주 양호한 수익률 나오는데요. 뒷장에는 조금 저조합니다. 자, 삼성식품이 0.6%, 그리고 LG전자가 보합이고요. 세종공업이 마이너스 1.4%, 테라세미콘 마이너스 1.8%, SKC 마이너스 3.9%, 이렇게 10종목이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 종목씩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요. 제일 먼저요, 한섬은 목표가가 4만원이죠. 목표가가 4만원인데, 한섬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섬은요, 단기적으로는, 이제부터는 단기적으로는 매도 잡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를 쭉 내년까지 끌고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4만원 정도까지는 보고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나는 대형주로 이동하실 분들은요, 지금 타이밍에 한번 끊어줘도, 이거는 이 기업의 4만원이란, 지금 이 기업의 33,000원이란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형주로 옮길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은 거래가 될 수도 있지만은요, 때에 따라서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옮겨가면서 한다면 지금 정도면 이익 실현해서 대형주 많이 떨어진 종목을 분명히 노릴 만하다. 하다못해 삼성전자라도 사놓을 만하고 현대차라도 사놓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도레이케미칼입니다. 도레이케미칼도요, 지금 목표가 15,000원 잡았는데요. 일단 뭐 한 1,400원 정도 남았죠?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자기 거래 흐름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레이케미칼은 뭐 전혀 문제 없고요. 지금 이 도레이 첨단 소재와의 시너지 효과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계속 보유하십시오. 위메이드입니다. 요즘 이제 게임주와 뭐 전자결제주, 뭐 다시 한번
움직임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제가 위메이드 추천하면서 요 종목도 변동성이 커지는 타이밍인데 뭐가 늘어난다고요? 이쪽 보시면 밸류밴드의 각도가 완전히 우상향으로 각도가 굉장히 커지죠. 무엇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실적이 아주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 종목이 현재 적정주가, 가운데선이 적정주가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요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그죠? 갈 자리가 많다, 이거. 이래 갈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는요, 게임의 히트, 이런 테마를 떠나가지고 자체적인 밸류에이션만 보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계속 보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세아베스틸입니다.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도요, 매수가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까지 제가 봤는데요. 그죠? 4만원 정도까지 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밸류밴드, 즉, 가치 측면이 수평에다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면은요,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수급의 동향도 어때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죠? 짱짱하단 말이죠. 왜냐면, 이 가치가 이제,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다는 데 대한 리포트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죠? 튕겨져 나가야 되죠. 오버슈팅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 그러니까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에도요, 목표가 4만원은요, 어렵지 않게 가뿐하게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보유하시고요. 자, 퍼시스입니다. 퍼시스. 31,650원에 매수해서 지금 약 5%대 나왔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역시 장기적인 선상에서는요, 퍼시스 같은 종목도 계속 끌고 갈 만해요. 왜냐면, 이 기업은 리스크를 딛고 올라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따지고 보면 있잖아요. 섬유의복 쪽은 다 갔어요. 주방가구 한샘도 변화가 되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퍼시스 같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퍼시스는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실적이 전반적으로 이제 겨울로 넘어가면서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특징을 가진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퍼시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목표가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삼양식품입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강보합선입니다. 그죠? 강보합선인데, 지금 가격이 얼마냐의 문제보다는요, 밸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적정주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격에서 잘 밀리지 않는 자리 같습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밀리지 않았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튕겨져 가는 자리다. 여기에서의 오버슈팅이 이 구간으로 일정 부분 소화가 되었고요. 이제는 일정 부분 어떤 과정? 테스트를 거치고 재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상승의 어떤 초입으로 들어가는 흐름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요, 현재 보고 있는 이 가격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돌아서 나갈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전자입니다. 이번에 대형주 충격들 받으면서 LG전자도 같이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죠? 충격을 받았는데 항상 제가 어떤 거 합니까? 주가는 누가 뭐래도요, 이 기업의 가치에 항상 뭐 한다? 수렴한다. 요 법칙은요,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가치에 수렴하는 거. 이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지금 수십 년 동안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렌 버핏이라는 거. 그에 있어서 벤자민 그레임.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 다 수렴한다. 근데 그게 수렴하는 게 100년 걸리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주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겨울지 모르겠지만 주식 잘 안 하는 사람들은요, 들고 있다가, 좀 지났는데, 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6개월 이렇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너무 조급하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시간을 내어주고 돈을 가져오는 게임이라 그랬죠. 순간적으로 떨어졌다. 저는요, 이런 거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실적 좋아지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가 문제가 아니고 떨어져도 안 팔아도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주가를 만약에 10,000원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5,000원까지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15,000원이 돼야 진짜 적정한 주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개인들은요. 여기에서 한 8,000원이나 9,000원 이렇게 오면은요. 일반 투자자들은 막 가슴이 콩닥콩닥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8,000원 하나, 9,000원 하나, 11,000원 하나 다를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를 게 없어요. 왜? 안 팔 거니까. 그죠?
요것도 11,000원도 고평가예요. 저평가고 8,000원, 9,000원도 저평가예요. 주가는요. 주식 투자는 적정한 가격에 팔아야 되죠. 적정한 가격이 15,000원이면 어차피 11,000원에도 안 팔 거고 그죠? 8,000원, 9,000원에도 안 팔 거예요. 우리는 얼마에 팔 거니까? 15,000원에 팔 거니까. 그럼 15,000원 안 오느냐? 빨리 옵니다. 시장의 상황이라는 것도 있죠. 시장이 좋으면 더 빨리 올 것이고 시장이 안 좋으면 좀 늦어질 수는 있더라도 다른 종목이 제자리 찾아오는 것보다는 빨리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에는요 항상 뭐예요? 상대적 게임 아닙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이기면 되는 거죠. 다른 종목보다 좀 더 나은 종목을 찾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LG전자요. 그대로 보유 또는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세종공업입니다. 이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충격을 어느 정도 받지 않을까. 왜냐면 해외 공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현대 기아차가 뭐 여기에 돈 와장창 쓰고 나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역시 어떻습니까? 가치와 뭐의 실적의 증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투자를 하는데 세상에 뭐가 겁납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21선, 60일선 사람을 보고 한다. 21선 깨졌네. 그럼 아이고 60일선 떨어지나? 120일선 떨어지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기업이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졌네. 또 떨어지나?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죠.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고요. 자, 테라세미컨요. 이 종목도 실적에 상승의 어떤 그 추세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템포가 빠르죠? 이 각도가 보시면은요, 각도가 이렇게 빠르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 이 정도 수준 한 단계 더 레벨업, 이런 게 전형적으로 여기에서 뭐를 지난 거예요? 터널라운드를 통과한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추세 상승입니다. 추세 상승. 테라세미콘. 너무 좋네요. 그래서 추천가에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하면 제자리죠. 그죠? 걱정 마시고 그대로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KC입니다. SKC요. 이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3.9%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어느 자리까지 와 있죠? 역시 딱 적정 주가 선까지 와 있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겠죠.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어요. 충분히 이제는 반등이 나와도 나올 자리고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도 전환될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10종목은요. 지금 당장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종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대로 제가 제시한 목표가와 손절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했던 AS 종목은요. 여기서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나무의 워렌 버핏 2.0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거를 가져와 봤냐면, 아주 이게 엄청난 이벤트가 될 건데도 살짝 나왔다가 사라지고, 살짝 나왔다가 사라진. 그러나, 이거 한번 역사가 바뀔 만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늘 요겁니다. 현대 기아차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수소연료 전지차, 요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요, 작년에 제가 한번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또 뉴스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이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아닌갑다, 별거 아닌갑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별거 아닌갑다가 아닙니다. 엄청난 이슈인데, 우리들 눈에서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재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선수들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 자기들은 모아간다는 거죠. 끊임없이 모아간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요. 완전히 한 단계 시가총액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크나큰 이슈예요. 삼성이 지금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바이오 쪽으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큰 이 회사의 변화가 생기는 게 현대차, 기아차 그룹의 변화가 생기는 게 바로 수소연료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우선
최근에 나온 뉴스도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감을 조금 느끼셔야 돼요. 여기 이제 날짜로 별로 위쪽이 최근이에요. 위쪽이 최근이고, 이쪽이 이제 뭐 과거인데요. 제일 먼저, 일본에서요, 초대형 수소 공급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수소 공급 기지. 수소 공급을 하는 기지를 건설을 한다. 왜 할까요? 수소가 쓸 데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수소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어디에 쓰려고요? 연료로 쓰려고 하는 거죠. 연료로. 일본의 뭐 원전도 사고가 터지고 일어나니까 다른 에너지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어쨌든 뭐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뭐 셰일가스 가져도 와야 되고 자체적으로 수소 연료도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한 공급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현대차는요. 유럽의 수소 연료 전기차 보급 사업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총 한 110대 중에서 75대가요. 현대 거예요. 현대 어떤 거죠? 투싼이 75대 공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를 현대차가 잡은 거죠. 왜 잡았을까? 보니까 내비건트라는 데서 수소연료 전지 분야 현대차 그룹의 확고한 메디 1위 클리어 리더라고 합니다. 왜 감히 유럽에서 이렇게 현대차의 수소연료차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느냐? 현대차는요, 수소연료를 98년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예, 현대차. 이때 제가 현대 근무하고 있을 텐데. 98년부터 준비를 해서 15년 만에 결실을 만들어낸 게 바로 수소연료 전지차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요, 전부 다 어떤 쪽으로 갔었냐면, 전부 다 일반 전기차, 그죠? 전기차로 가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넘어갈 때, 사실은 현대차는 꾸준하게 요거 아주 큰 뒤의 미래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시장이 될 것이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거는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던 거죠. 결국에는요, 클리어 리더. 자, 그럼 2위 업체들하고요, 어느 정도 차이나? 2 내지 3년 정도 차이예요. 그러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2 내지 3년 차이가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나오고 나서 갤럭시 나올 때까지 기간 얼마 걸렸습니까?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그죠? 스마트폰 나오는 게 6개월 만에 딱 끝나버렸죠? 판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바로요, 그런 거예요. 이 선두, 1등이 무서운 거는요, 8대2 법칙이 있죠. 1등이 8을 다 가져간다니까요. 이거는 리더로서의 자리를 가져가는. 바로 이 수소연료 전지차에 대해서는요, 현대기아차가 확고한 이 브랜드를 가져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현대기아차면 사람들은 그냥 차는 그냥 타겠죠. 근데 수소연료 전지차는 현대기아차라는 브랜드를 가지고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지만 수소연료 전지차 하면 현대차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브랜드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본의 혼다, 도요타 이런 회사들이요, 누구하고 조인해가지고요, 미국, 독일하고 다 붙었어. 다 조인합니다. 다 조인해가지고 빨리 현대차 쫓아가려고. 독일에서도 가만 보니까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 막 붙는 거야, 이제. 그래,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막 들어오죠. 근데 이게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현대차 단독으로는 사실은 안 돼요. 이런 모든 산업은요. 사실은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실은요, 정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거. 미국이나 일본,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요, 정부에서 이거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너무 좀 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순서가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안 바뀌면은 현대차의 주가는요, 정말 뒤에 공 하나 더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의 수소연료 전기차는 사실은 눈에는 아직까지 드러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크게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덩치로 움직일 수 있는 큰 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요, 2050년까지 자동차 판매량의 50%는 어떤 거요? 수소연료 전지 차량을 사용하겠다. 차의 반은요, 수소연료로 갑니다. 이야기 나오고요. 여기 또 하나 이제 이번에 나온 거죠. 내년도에요, 이 수소차 연료 시장은요, 얼마입니까? 3,400억 시장이에요. 커요, 작아요? 하이고 이만하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딱 10년 만에요, 얼마의 시장으로?
33조의 시장으로 봐. 몇 배 성장입니까? 10년 동안 몇 배 성장한다? 100배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거라는 거죠. 100배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지금 연구 리포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무서운 이야기는 바로 제일 위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요, 후발주자입니다. 그죠? 후발주자가 도요타가 전기차에서 확 방향을 틀어버렸죠. 어디로요? 수소로 확 틀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수소차 빨리 쫓아가야 된다. 현대차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요, 내년에 완전 무공의 수소 연료 자동차 FCV를 내년에 상반기에 출시를 합니다. 상반기 출시예요. 가격은요, 한 7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7천만 원. 아직은요, 수소 연료 전기차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양산화되어도 크게 시중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없잖아. 충전소도 별로 없으니까. 아직은 요원합니다. 근데 뭐가 재밌을까요? 전기차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배터리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니까 그냥 시장, 배터리 가격 떨어진 거 하나 뭐 있었죠? 정부의 지원금이죠. 바로 정부의 지원금 때문에 급속도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용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수소연료 자동차 그렇습니다. 내년에 현대차에서도요, 투싼이 나옵니다. 투싼이 이제 양산돼서 나오는데, 가격이 얼마예요? 1억 5천입니다. 아니, 무슨, 3천만 원 주면 넉넉하게 살 차를 1억 5천 주고 사라면 살까요? 안 삽니다. 그죠? 여기에서 또 뭐가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들이 필요하다.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누가 해야 되느냐? 정부의 지원이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원이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강하게 될 타이밍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소연료 전기차는요, 지금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실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코앞이 아니라 4세대 성장 동력으로의 코앞에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소연료 전기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전기차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기차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일반 전기차는요, 배터리가 이만한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가 무지하게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배터리가 얼마에 2천에서 4천만 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배터리가 다예요. 배터리가 다 하니까 전기차는요, 배터리만 값이 떨어지면 전기차는 상용화가 계속될 수 있어요. 배터리만 떨어지면 상용화가 계속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좋죠.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수소연료 전기차는요, 배터리가 작아요. 배터리가 아주 작은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가, 우리 휘발유차처럼 수소 탱크가 있어야 돼요. 수소 탱크가 있어요. LPG차처럼 탱크가 있어가지고 탱크를 연료 전지화 시켜가지고 차를 돌리면서 이쪽에 배터리에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제너레이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수소연료. 그러면 요 앞에 하이브리드하고 일반적인 하이브리드하고 똑같네. 그죠? 연료 텐트 해가지고 배터리, 모터 발전기 이런 부분하고 똑같네. 자, 뭐가 다르냐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이거는 기름을 안 먹잖아요. 수소를 먹습니다. 수소. 수소가 산소를 만나면 뭐가 되죠? 수소를 먹으니까 수소 먹어가지고 나오면 산소를 만날 거 아니에요. 산소를 만나면 뭐가 되죠? 물만 나와. 물만 나오는 거죠. 100% 무공해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결국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도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기차, 지금 처음에는 전부 다 전 세계는요, 전기차로 갔어요.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가는 듯하게, 그죠? 테슬라 이야기 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조용 묵묵히 만들었던 게 현대차죠. 현대차만 나홀로 수소전지로 갔단 말이죠. 전기차로 안 가고 수소연료 쪽으로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전기차로 따라가기에는 이미 늦었어. 늦었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봐야 2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선택하는 게 바로 수소연료 전기차죠. 자, 판매 전망 이제 이렇게 리포트 나오면은요, 지금 2030년 되면은요, 200만 대 넘어갑니다. 15년 되면 200만 대가 훨씬 넘어가는데, 누구요? 서유럽 쪽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튀어나오죠? 조금씩. 이게 역시 뭐예요? 항상 기술력의 문제보다 단가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성장 속도는 분명히 엄청나게 나중에요. 뭐 중남미나 이런 데서는 자사면 전부 다 수소연료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와 차이점. 왜 수소연료가 향후에도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우리가 리튬이온 전지 있잖아요. 여기 한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굉장히 무겁고 비쌉니다. 배터리가 엄청 큰 거 들어가잖아요. 지금 전부 다 차체에 대해서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매진하고 있는 게 뭐죠? 차량 경량화죠. 차량 경량화 하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서 안 돼. 그렇죠? 이 문제가 있고. 다음 리튬이온 항선 한정된 자원이에요. 그렇죠? 리튬이 이게 무한정 나올 수 있는 자원이 아니고 이 또한 석유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충전 시간. 여러분 휴대폰 충전 한번 해보세요. 휴대폰, 이 자그마한 휴대폰, 스마트폰 방전되고 나서 100%까지 올리는데 1시간 걸리죠. 자동차 큰 배터리 한 번만 충전하려면 4시간 걸려요. 고속 충전하면 얼마 걸리느냐? 30분 걸려요. 어허, 30분 할만하네. 여러분들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떨어져가지고 충전하러 갔는데 30분 동안 충전한다 생각하시면 하시겠어요? 못해요.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배터리가 리튬이온이 옛날 납축전지에 비해서 장점은요, 배터리 수명이 좀 길다는 거예요. 납축전지는 한번 방전돼 버리면 못 쓰죠, 거의. 그죠? 겨울철 한번 방전되고 나면, 그 다음 겨울에는 무조건 배터리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리튬이온은요, 아주 조금씩 줄어들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간이 썩 길지는 않을 것이다. 왜 했냐면, 차량 경량화이기 때문에 리튬이온은 계속 압축을 시켜가지고, 배터리 크기를 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발전 및 인프라,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자, 이제 수소 볼게요. 첫 번째. 에너지 밀도는요, 가솔린하고 리튬 이온이 중간 정도가 되는데, 충전 시간이 몇 분요? 3분. LPG하고 똑같습니다. LPG 넣으면, LPG가 가스를 넣는 게 아니잖아요. 가스가 액화가 된 거를 물 넣듯이 넣잖아요. 똑같아요. 수소를 넣으면 돼요. 수소를 넣으면 3분 충전에 594km. 아까 도요다에서 내년에 나올 거는요, 몇 킬로? 700km. 700km 가는 연비로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LPG 충전소 있죠? LPG 충전소 그거 바꾸면 돼요. 지금 나와 있는 그게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를 변경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프라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딱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요거를 수소를 연료 전지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 요게 들어가요. 이제 여기서는 리튬 자원인데 백금이 들어간단 말이죠. 왜 투산이 비싸느냐? 예. 백금 때문에 백금 촉매 가격이 또 엄청나죠. 백금이 들어가니까 어떤 도덕 선생들은 또 나중에 차 뚜껑 열어가지고 있어 또 백금 또 훔쳐갈지 모르겠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뭐가 바뀌었다? 대체제가 나왔어요. 뭐로? 그래핀으로.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백금 촉매를 대체할 그래핀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상황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이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서는 올해에서 내년으로, 왜 자꾸 제가 올해에서 내년까지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좀 이따가 말씀해 드릴게요. 하여튼 관심을 계속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중소형주들도 관련 종목이 있는데 아직까지요,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 히팅 시스템이라든지 EM코리아, 수소 스테이션은 EM코리아가 다 잡았어요. 거의 다 잡았고요. 필코전자, 유인텍, 성문전자, GMB코리아, 동아화성, 이런 기업들이 현재는 관련 중소형 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 종목에 대한 변화도 여러분들이 현대차와 엮어서 같이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수소연료 전지차는요, 단순히 끝나는 테마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자, 어디서부터? 현대기아차부터 출발해서 부품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심도 있는 관심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분명히 잡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올해목표 2.0 강의는요,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원우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종목 한 종목씩 좀 살펴볼게요. 현재 포트폴리오가요. 네. 무림페이퍼가 있고요. 네. 그죠? 30% 6,290원입니다. 그죠? 네. 무림페이퍼가 있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11만 2,300원에 30% 사셨고요. 네. 롯데케미칼이 26만 6,800원에 사셔가지고 20%. 네. 그리고 현금 보유 20%. 네. 속 타시죠? 속합니다. 아이고, 이거 막. 잠이 안 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상황이요. 참,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럴 때요, 속 타고 막 이렇게, 이 시장이요, 사실은 투자자분들이 깐지른다고 이렇게 못 살게. 그죠? 네. 근데 좀 참아내셔야 되는데, 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만큼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안 흔들리셔도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예, 그게 바로 침대가 아니고 가치예요. 자, 한 종목씩 볼게요. 네. 자, 제일 먼저 무림페이퍼 볼게요. 무림페이퍼를 보시면은요. 네, 무림페이퍼를 보시면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살짝 올라오죠. 네. 그런데 보시면 이상하게 이 선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선에서 놀고 있다. 이런 느낌 안 드신가요? 밑에 선에서 위에 선까지 딱 올라와 있다. 이런 게 보이시죠? 네. 이거는요, 여기에 이 선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소리예요. 평가가 적절하게 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1차 목표가 5,500원이 현재의 뭐다? 적정 가격이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파시더라도 5,500원 밑에서는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5,500원까지는 무조건 보유하셨다가 5,500원에 왔을 때 6,300원까지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때 가서 결정하시자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멘토님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내가 본전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본전까지 가는 데는요, 이 시장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네. 시장 상황이 중요한 건데, 그냥 막연히 본전까지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지만은요, 5,500원 정도에 한번 끊어주고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한 달, 두 달 정도 보내셨다가 다시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왜냐면, 네. 한꺼번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좋아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좋아지면 여기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실적을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예측으로만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5,500원까지만 1차 제시해 드릴게요. 5,500원 되면 서울경제TV, 센TV 또 전화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여기에요. 정말 힘드시죠? 네, 머리 아픕니다. 예. 지금요, 이게 뭐에 딱 걸렸냐면, 여기에서, 들어보셨어요? ELS 낙인 해지라고. 들어는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제 강의 계속 보셨으면은 요거 아시는데. 네. 여튼 이게 뭐냐면은요, 기업의 실적이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상품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해됐어요. 이런 상품의 구조 때문에 급락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요, 한도 없이 얼마까지 떨어질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요, ELS 낙인 걸린 가격보다는 분명히 올라와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네. 이제 시청자분께서 요 다음에 일어날 그림은요,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요. 자, 삼성 증권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십니까? 네. 여기에 ELS 낙인이 딱 걸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네, 급락이 들어왔죠?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세요? 올라가죠. 올라갔죠? 여기 바로 기업의 재평가예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ELS라는 구조의 문제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자기 기업에 가치가 있다면 다시 재평가로 올라간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그릴 것이라고 SK이노베이션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셔야 돼요. 팔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팔지 마시고 그대로
그대로 보유하십시오. 제2의 삼성증권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지금 26만 6천 원에 사셔가지고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네. 예, 요거는요, 보시면은, 지금 이게, 딱 보시면은, 어떠냐면, 선들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살짝 떨어지죠? 네. 그래서 실제 이게 뭐가 안 좋다는 소리냐면 실적이 안 좋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에 지금부터 주가가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예. 떨어진다면 한 12만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12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니까 굉장히 겁나시죠? 네. 근데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떨어지더라도 겁낼 필요는 없는 게 현재 이 기업의 어떤 하향 턴이 어떤 업종이냐면 이 화학업종이잖아요. 네. 화학업종은요 거의 3분기 지나서 돌아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도 여기까지 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떨어지는 게 겁날 필요가 없다. 진짜 주식 투자에서 겁나는 거는요, 떨어져서 못 올라갈까봐 겁나는 거지, 떨어져서 올라가는 게 겁날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떨어져서 올라갈 종목이니까 겁낼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그대로 목표가, 그대로 20만원까지는 그대로 보유하세요. 네. 20만원까지는 뭐 팔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가지고 선생님. 계신 거는요, 네. 저의 포트나 이 센티비 보시면서요, 네. 예, 꼭 사세요. 지금 대형주 쪽으로 있잖아요. 싼 게 많아요. LG전자, 현대차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종목도 사셔도 걱정 없습니다. 네. 네, 현금 남기지 마시고 주식 사셔도 괜찮습니다. 겁낼 필요 없어요. 지수가 흔들린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수가 하나 흔들려도. 여쭤봐도 됩니까? 네네. 지금 더 내려가면은 조금 더 물타기를 해도 됩니까? 어떤 종목이요? 롯데케미칼요. 롯데케미칼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이 아직까지 선이 네. 물타기를 하려면 언제 물을 타야 되냐면 선이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고 타야 돼요. 아, 하긴 하고요. 지금 아직까지 안 올라갔잖아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 이때 예. 절대 물 타면 안 돼요. 네. 네, 물 타면은 그냥 막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지 마시고, 네. 네, 지금은 타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종목, 네. 신규 종목으로 포트를 하나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 4개 정도 꾸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나무의 워렌 버핏 2.0이 이제 오늘로서 마칩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연구기간, 제가 연구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죠? 방송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새로운 연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연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뵐 겁니다.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요, 다음번 나무노 다시 한번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수익률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